이번 강의에서는 임포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임포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쓸 때 이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둔 또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려면 임포트를 이용을 해서 해당 클래스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먼저 알려줘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면 임포트 구문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펼쳐졌죠. 임포트를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캘린더라는 클래스를 쓰겠다. 이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쓰려면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캘린더라는 클래스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적어줘야지 이렇게 캘린더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냐면 임포트를 적지 않고 내가 만약에 캘린더를 적고 싶다,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패키지명을 앞에 다 적어줘야 됩니다. 패키지명을 적어주니까 지금 타입 적는 부분에 오류가 없어졌죠. 이 부분도 적어주니까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없어졌죠. 원래는 클래스 이름만 적으면 안 되고 패키지명까지 다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면 굳이 임포트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지만 내 패키지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면 원래 그 해당 패키지에 있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클래스를 임포트 구문을 이용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패키지명 없이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임포트 안 하고 그냥 패키지 이름까지 다 적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임포트 구문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임포트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java.lang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둔 것들 중에 java.lang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ng 패키지는 독특하게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클래스라든지 스트링 클래스라든지 이런 클래스는 우리가 임포트를 안 했었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었죠. 그것은 이제 java.lang 패키지 밑에 있던 클래스이기 때문에 임포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캘린더 클래스 같은 경우는 java.lang이 아니라 java.util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캐너 쓸 때도 임포트해서 java.util.scanner라고 적었었습니다. 그게 스캐너도 lang 패키지에 있지 않고 util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였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를 켜시고 java.oracle.com을 입력을 해서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버전이 쭉 있는데 우리는 자바 8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을 해서 온라인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 Java SE API 다큐멘테이션 쿠키 방침 나오면 모두 승인 누르시면 됩니다. Java SE API 다큐멘테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패키지와 클래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ava.lang 패키지는 임포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이 클래스들은 클래스도 있고 뭐 앞으로 배우게 될 인홈도 있고 예외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임포트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볼 수 있었던 java.util 패키지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스캐너가 여기 있죠. 이 스캐너를 눌러보시면 이 클래스, 스캐너 클래스는 메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어떻게 돼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선 지금 이게 보시면 아까 API라고 적혀 있었죠. Java SE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API라는 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사용할 때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방법의 문서가 API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바의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해당 API를 열고 클래스를 어떤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API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PI를 직접 찾아봐도 되지만 요즘에 오픈GPT라든지 구글링 또는 빙도 많이 사용하죠. 뭐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만약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온다. 근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면 이 API 문서를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스캐너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이 생성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클릭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리턴 타입이 생성자니까 리턴 없겠죠. 뭐 파라미터는 어떻게 들어오고 예외 이런 건 아직 지금 안 배워서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성자의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메소드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관계도 나옵니다. 상속 관계. 스캐너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서는 우리가 이제 챕터 8, 9까지 좀 다 봐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둔 패키지와 클래스를 볼 수 있고 그 해당 클래스들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문서가 API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java.lang 패키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java.lang 패키지에 지금 뭐 이런 클래스들이 많이 있죠. 보면 우리가 많이 썼던 시스템 클래스, system.out.println 이라고 쓸 때 해당 시스템 클래스도 있고 또 스트링,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었죠. 사실은 이 스트링도 클래스입니다. int나 float, double과 같은 기본형이랑은 좀 다른 참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던 뭐 mass.random 이런 거 쓸 때 썼던 mass 클래스도 지금 lang 패키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lang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캘린더 클래스는 lang 패키지 밑에 있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 java.util.별 이라고 적으면 util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클래스 이름만 적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근데 보통 별보다는 클래스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을 권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보면 지금 date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패키지명이 다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import를 안 했기 때문에 패키지명을 다 적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import java.util.date라고 적고 클래스 이름만 적는 게 올바른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date가 뭐고 캘린더가 뭐고 이건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시, import를 어떻게 쓰는 건지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import를 써야 한다라는 예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지금 date 클래스와 캘린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파이라고 돼 있죠. 파이가 3.14를 저장하고 있는 상수값인데 이게 mass 클래스 내에 있는 스태틱 변수, 클래스 변수입니다. 이런 클래스 변수들은 import 스태틱 구문을 이용하면 클래스 이름조차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스태틱 메소드나 스태틱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나 클래스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 메소드나 클래스 변수들은 import 스태틱 구문을 이용을 하면 만약에 java.lang.mass.py라고 적혀 있으면 이 py라는 변수에 한해서는 클래스 이름조차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mass.py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나죠. 그래서 mass.py라고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은 클래스 이름도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코드를 적는 게 힘들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import 스태틱을 이용해서 mass라는 클래스 이름조차 안 적게끔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mport 스태틱을 이용해서 mass.py라고 적어주면은 이 py라는 변수는 클래스 이름조차 적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보면 노란 줄이 뜨죠.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게 경고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mass.py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mass.py라고 쓸 건데 왜 import static 했냐고 해서 지금 경고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mass라는 클래스 이름을 지워주면 이제 경고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랜덤이라는 메소드. 메소드도 import 스태틱을 이용해서 클래스 이름 없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괄호까지 적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메소드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mass.random이 아니라 그냥 랜덤 이렇게 메소드 이름만으로 호출을 할 수 있고 라운드 메소드도 마찬가지. 지금 mass.round라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없이 호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mass.별이라고 하면 mass 클래스에 있는 모든 변수나 메소드들은 클래스 이름 없이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import java.lang.별은 사용을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lang 패키지만 import를 안 해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에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우리가 lang 패키지 같은 경우는 import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클래스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파이널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